9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송당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본 공유재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위정활동에 노감하신 김용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석 부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계획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양혜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47호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의 전면 시행에 따라 현행조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상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용어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변경하고 안 7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비용 지원에 관하여 회의 실비 수당을 운영비로 변경하여 실제 운영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3은 주민자치센터 다자녀 수강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8호 평택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사항 및 그동안 주민자치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높이고자 지방분권법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안 제7조는 위원 자격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및 제8조 2는 위원회 선정위원회를 신설하며 안 제9조는 위원 의무 교육 시간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는 주민자치의 운영 과정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2조는 자치계 변경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평택시 주민자치회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9호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조례 제정 이후 증가한 청소년 수에 따른 지도위원 위촉 인원 정비 필요성이 증감에 따라 읍면동별 청소년 지도위원 증원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읍면동별로 25명 이내의 제한을 둔 지도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후단 부분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50호 가칭 송당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권은 군인 자녀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가칭 송당고 설립을 위한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는 학교 설립을 위해 안중 송담주군의 부지를
교육지원청에 폐교 시까지 무상 임대하여 학교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교육지원청과 군인 자녀 및 평택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7월 21일 최종 협의를 통해 평택 지역 인재 전형으로 40%를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된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이 가결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가칭 송당고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51호 평택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재 평택시 물품관리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실질적 물품관리 책임 부서를 명확히 하여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관리 책임 및 물품 관리관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 물품을 사용하는 부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물품 운영관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증품 취득 시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이행을 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기부 취득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불용물품 조회 및 결정 절차에 따른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소요 조회와 불용 결정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각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52호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인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인재산 교환과 관련된 토지 취득 한 건과 처분 한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5년 서탄 진입도로 학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에 따라 보상 완료 후 1997년 도로구역 변경 폐지된 공유재산인 서탄면 금암리 669-7번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1997년도에 평택시가 한매권 통지를 하지 않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원 소유자의 장기 미해결 민원사항에 대하여 긴 시간 검토와 협의를 거친 끝에 공인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안건 자료 7페이지의 예상 위치도와 같이 교환 요건에 대하여 사항 후 협의하였습니다. 시유지인 금암리 669-7번지와 사유지인 금암리 669-8번지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정형화하여 분할 후 동일 재산가격 면적만큼 교환하는 방안입니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동시에 시유지 효용도와 가치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53호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민원인이 민원 서식을 쉽게 알아보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서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급의 서류 감축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활용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호 서식인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에 대하여 가독성이 높도록 글자체를 변경하고 표 서식 디자인을 표준에 맞게 재설계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작성란을 삭제하여 작성 항목을 최소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 7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금 이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게 지금 요거 건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요 두 건을 보면은 어떻게 됐든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만 있는 경우가 없고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평택시는 또 25개 읍면동이 전면 실시가 됐고 이런 점을 좀 비춰봤을 때 이 주민자치센터 이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어떻게 됐든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올해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이제 이 용어 자체가 당연히 상이하기 때문에 그건 다 일괄적으로 정리하려고 이게 개정 이유로 주요 내용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간 문제가 지금 여기 좀 있습니다. 시간 관련돼서가 그건 아니구나. 그건 주민자치회하고 제가 좀 혼돈이 돼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관한 사항, 그 관련된 게 이제 주민자치 고고 실비 수당과 주민자치 시범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하게 대해서 운영비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비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돼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센터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 두 가지를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됐든 이거 나눠서 보는 것보다 나중에도 또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제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든 이게 이제 통일성을 갖고 하나의 조례로 가야 되는 거는 좀 지금 맞고 그것도 준비를 좀 제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전부 개정을 해야 돼요. 저희 평택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눠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급한 거, 시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정비해러 들어온 걸로 좀 사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좀 있어요. 조항 자체도 그렇고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관련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운영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센터도.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을 하나하나를 다 수정하기는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아까 같은 경우 용어의 정리하고 이 센터에 관련된 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관련돼서 운영비로 정리하는 거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자치회 할 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수정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논의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이렇게 이 상위법도 제명이 바뀌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그거는? 이 당초에 이제 금년에 저희가 22개 읍면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요. 개정하는 거는 지금 2023년 5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보면은 주민센터 설치에 관한 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이렇게 조례안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이제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근데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해들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 위원장님 이제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개를 좀 혼합해서 질의를 좀 해도 되는지 혹시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게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를 지금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이렇게 같이 두 개를 해도 되는지 혹시.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터는 그렇고 이제 통합적으로 준비는 좀 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명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25개의 읍면동이 실시를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제목 자체도 이제 시범 실시가 아직까지는 여기 존재하는 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사전 교육 의무 시간이 저희가 6시간이에요. 그쵸? 6시간인데 매년 정기 교육은 또 없는 거죠. 주민자치회 의원님들의 교육은 현재 지금 2년마다 하면은 보수 교육을 해가지고 한 몇 시간? 그 교육 요거를- 시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전체적으로 이제 2년마다 임기가 끝나면은 추가적으로 보수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해드리는 컨설팅 교육이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전에 그 위원들이 하시려면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6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위원으로 이제 해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율화 해가지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조례안에 담았을 때는 최소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의 질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을 해서 2시간 정도를 저희가 잡은 건데요. 요거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 협의하고 의논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조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정하게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도 그럼 6시간을 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소양이나 역량을 갖춰야지만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그 읍면동 내에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 예산이든 기타 여러 가지를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 이 교육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줄여야 되는 분명히 뭔가 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두됐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6시간에서 2시간 정도 줄이면 2시간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6시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6시간이 왜 나와서 이게 되게 시간이 힘들다. 이 시간을 받고 위원으로 주민자치에 신청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이해도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가지고 위원 선정 전 6시간 과정을 이수하는 걸 의무화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 교통 등 지역 여건과 학생, 직장인 등 직업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게 진입 장벽이 된다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폐지하거나 지자체 자율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하도록 해 가지고 낮추라고 이렇게 개정안에 표준안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사항을 좀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한번 들어갈 때 사전 교육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리나 여러 직업 이런 거를 비춰봤을 때 6시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길래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 주민자치 의원님이 아마 6시간을 교육 받는다고 해도 아마 본인이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하는 거는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6시간 받았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실적으로 이제 교육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여줘서 시간을 이렇게 해서 폐지한 시군도 한 8개 시군이 되고요. 현재 6시간 유지하는 시군도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이제 절충한 사항인데요.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역량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6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실 거고 한번 그 논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같이 연계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통합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수한 타 지자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사례를 제가 딱 소개를 시키면 이게 딱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주민자치의
구성이라고 우리는 몇 명으로 돼 있죠? 지금 20명에서 50명 내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모 지자체 보면은 주민자치 구성의 주민자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로 구성한다. 요 뜻이 동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각 호를 범위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이 의미가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예로 저희 이제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에 있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만도 안 되거나 5만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10만도 안 되는데 거기에 30명의 군 의원을 둔다.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도 한 50명 시의원을 둔다. 그것도 안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적절하게,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그 인구 대비 필요한, 주민자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그 중요한 사항도 논의도 하고 현안 사항도 논의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각계 그 분야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까 저 개정 사항에도 6개월 이상 뭐 우리는 그 주소지를 두거나 아니면 거기에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뭐 관계 기관 관련돼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 25개 읍면동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6만 명 가까이 되는 동이 있고, 거의 6만 명 가까이 되는 동도 있고, 5천 명도 안 되는 동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천 명도 안 되는 동이, 저기 동면이 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천 명과 6만 명의 인원수가 50명이 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저희들도 생각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4천 명이 안 되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 4천 명이 안 되면 이 인재풀을 봤을 때 과연 거기에서 활동하는 관변단체가 최소한 10개는 가까이 되든지, 뭐 10개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인재풀이 과연 그 정도가 50명을 뽑을 수 있을까? 저는 뽑기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20명에서 50명으로 만약에 이렇게 두게 되면 50명을 하게 되는 게, 회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회장님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은 20에서 50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50 안 되니까 20명만 하자, 이럴 회장님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이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읍면동에 있는 인원 비례해서 적절하게 저기로 나눠서 하든지, 뭔가를 좀 여기처럼 여기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세 개로 나눴는데, 동별 주민등록 인구수 2만 미만은 20명에서 50명 이하, 동별 주민등록 인구수 2만 이상에서 4만 명은 25에서 50명 이하, 이렇게 좀 나눴어요.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동별 주민등록 4만 이상은 30명에서 50명 이하.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좀 나눴다.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게, 말씀드렸듯이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거의 뭐 너무 다른 동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모든 위원회가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 뭐 오셨지만 교육 청소년 과장님도 오셨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나 지역사회부장협의체나 또 다른 데는 그 위원회 구성 인원을 안 둔 데도 많아요. 이거 저희 주민자치 말고 다른 데도. 그래서 요 관련된 거는 저희도 한번 통합 조례로 싹 전체적으로 이 주민자치 센터와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에 관한 자료를 통합 조례로 해서 조문 자체를 좀 내실 있게 목적적인 운영 원칙을 정확하게 좀 잘 분류해서 구분해 가지고 쭉 좀 나눠서 이 제정을 해야 되겠다, 전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랬다고 뭐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관련돼서 아까 시간에 대한 부분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마침 제안드린 거는 뭐 나중에 전부 개정할 때, 통합조례 할 때 개정할 때 넣으면 되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좀 관련돼서 얘기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위원 선정위원회 보면은 이건 이제 어차피 신설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8조 가지번호로 8조에 2 해가지고 좀 들어왔어요. 저 두 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개 같이 연관성 있게 그냥 주민자치회하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통합적으로 그냥 질의를 한다고 양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럼 선정위원회가 그럼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해당 읍면동장 추천자는 2인 이내로 하고 현행은 공개 추첨이잖아요. 예, 현행은 공개 추첨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2명 추천하고 주민자치에서 2명 하고 나머지는 학교 기관 단체에서 1명 추천하는 걸로 해가지고 선정위는 5명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를 이렇게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요 담게 된 계기는 어떻게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4명,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서 2명, 그 다음에 학교 기관 단체에서 1명 이렇게 7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바로 한 2년여 동안 지금 주민자치회 읍면동에 있는 그 임원하고 회장님들하고 논의한 결때 그 읍면동장 4명 추천분을 2명으로 이렇게 조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7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7명에서 5명으로요? 읍면동장 추천분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줄인 거고요? 네네. 둘이 그럼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게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어서 이거 줄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제 실적으로 읍면동이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데 읍면동장이 4명 추천하게 되면은 이제 주민자치하고 그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둘로 이렇게 맞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논의를 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간사 선임 위원 중에서만 가능 이렇게 이제 제안 제 14조 그러니까 행정사무 처리 등을 위해 도입된 간사를 위원이 아닌 주민으로 선임할 경우 이제 발생하는 부작용. 지금은 이제 주민 중에서도 된 사항이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도록 이렇게 이제 개정하는 사항이죠. 예, 주민자치회에 있는 위원회 한해서 이제 하는 걸로 그러니까 바깥 외부에 있는 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지금 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추가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거고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든 요 관련된 거는 좀 논의할 필요는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주민자치센터와 이 주민자치의 관계 속에서 이거 통합 조례로 추후에는 제가 이제 한번 추후에 다음에 올릴 계획인데 그렇게 정리를 좀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항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함께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합 필요성은 꼭 있다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전면 개정이 다 됐기 때문에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시범 실시 이 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민자치센터 이제 설치 및 운영조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그 사항을 전부 다 이제 삭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로 전환이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조항별로 그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라는 문구를 이제 주민자치회의로 바꾸고 이런 것들인데 뭐 지금 뭐 중간에도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7조 예를 들어 7조 2항 보면 읍면동장 위원회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 위원 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 그러니까 읍면동장 위원회를 주민자치회의로 수정을 했는데 그 밑에 위원회도 수정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예, 거기에 3조 원칙에 지금 이제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또 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우리 시범조례 보면 그러니까 여기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한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게 상임위에 조례안이 제출됐다가 부결된 적이 있더라고요. 22년 11월 22일 235회 그때도 이제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교육 시간 축소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 시간 축소하는 거하고 그다음 선정위원회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개정안에 보면 8조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공개 모집으로 신청한 사람 중 제8조의 이에 따른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공개 모집으로 신청한 사람 중 주민자치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그 주민자치 회원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좀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예, 지금 그 공개 모집해가지고 추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검증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역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범죄 경력이 있다든지 이래서 그런 검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두고 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선정위원회가 지금 5명으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읍면농장이 추천하는 2분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2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분을 했는데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할 건지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여기다 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그 서류만 그분들 서류를 보고서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그분들을? 근데 이제 위원회를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할 때 기본적인 서류를 받을 건데요. 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받는데 그걸 서류를 봐가지고 거기서 이분이 어떤 성향이고까지 다 검증하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범죄 경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금은 공개 추천보다는 선정위원회로 가면은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촉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저해하거나 아니면은 활동이 적절치 않으면은 위원회에서 이제 의결해가지고 시장 구수가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진행해 가면서 해촉에 대한 거는 또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획이다. 네. 지금 여기서 그 서류를 받을 때 범죄 경력 주여서 이런 거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래서 선정위원회 할 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범죄 경력을 좀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여서를 네네, 요구할 할 수 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것들 하면 범죄 경력이 있나 이런 네네. 것들 확인하고. 예. 네, 그건 물론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제 뭐 범죄 경력이 있다 해서 그분이 범죄를 뭐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순화해서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반성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할 건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세칙을 마련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규정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이경 의원님이 또 다른 말씀, 질문들은 다 하셨으니까 이상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제가 잠깐 궁금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 그 시범 실시 시간을 교육 시간을 원래 6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시간으로 시간을 이제 2시간으로 개정을 하는 면에 제가 좀 궁금사항이 있는 게 지금 그 의원들이 그 교육에 좀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좀 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직장인이나 이제 그 학생들 뭐 청소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회의에 참석을 못할 경우도 있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참석을 못하게 되면 그 지급해 주는 그 수당, 지금 수당을 이제 주민자치에서 운영비로 이제 통계목을 변경해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주민자치 교육에 좀 참여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다양한 계층이 네. 그냥 노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학생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직장인도 들어 있고 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분들이 이제 의지를 갖고 와서 네.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예 그런 분들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선정위원회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주민자치 활동할 때 위원회 참석해가지고 활동하실 거냐고 여쭤보면은 아마 현장에서는 다 활동할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활동을 안 하거나 못하게 된다 그래서 불성실하게 한다 그런다면은 해촉에 관련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글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 시간이 이제 6시간 정도를 이수를 해야만이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 교육이라든가 그 주민자치 그 시범 실시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게 이제 적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2시간은 너무 짧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아까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2시간으로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선정위원회에서 좀 지금 선정위원회가 7명에서 지금 5명으로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선정위원회가 없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이라든가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추천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교육은 주민자치 시범사업 같은 게 우리가 지금 59억인가요? 60억인가요? 주민자치 그 예산이? 56억입니다. 56억이죠.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당성 있게 쓰려면은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받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충 뭐 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주민자치위원이 된다고 하면 각 읍면동 제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중복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교육 시간이 뭐 지금 6시간 물론 이제 2시간으로 줄여도 교육 시간이 내실화가 좀 확실하게 있으면야 괜찮지만 그래도 2시간보다 6시간 교육을 받으면 더 그 교육받은 역량 교육으로 인해서 주민자치 그 시범 사업들이 더 내실 있는 사업들이 표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저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역할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2시간 하지만은 사이버 교육도 지금 경기 평생학습 포털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보수 교육을 해서 2년차, 4년차, 6년차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시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이게 그 아까 이기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읍면동 인구수에 대한 형평성 뭐 이런 것도 보면 지금 50명 다 채워진 그 읍면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구 뭐 우리 이쪽에 북부 지역 같은 경우 4천 정도가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인구가 지금 뭐 한 4만 3천, 4만 5천 되는데도 인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동이나 읍면동 작은 면에나 50명을 다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또 형평성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이렇게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는 의원들이 50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 읍면동에는 그 단체들이 최소화 뭐 9개에서 13개 단체까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통장 하시던 분이 주민자치에도 다 들어가는 그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한 분이 막 그 주민자치에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명수 제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분이 한 곳에 좀 들어가서 내실 있게 그 동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보통 한 사람이 한 5개 들어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단체에. 특히 주민자치에는 보통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느 모동은 통장님들은 되도록이면 주민자치에 들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제한하는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형평성에 이렇게 어긋나요. 볼 때 그런 걸 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인원 그 제한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하고 이계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통합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의원님과 함께 그때 적극 검토해서 말씀하실 때 인구 비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자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지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